바이오 분야 주요 이슈를 짚어보는 바이오 위클리입니다. 국내에서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처음으로 승인됐죠. 네, 이번 시간에는 국내 1호 코로나19 백신 승인 의미와 전망 이성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코로나 대유행 3년 만에 드디어 국산 백신이 나왔는데요. 일단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한 이 코로나19 백신은 어떤 방식의 백신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한 백신은 이 단백질 재조합 백신이라고 부르죠. 네. 이 단백질 재조합 백신이란 코로나19 바이러스 일부를 이 단백질 형태로 만들어서 인체에 주입하는 그런 백신을 말하죠. 네. 이 방식의 백신은 B형 감염, 자궁경부암, 독감 백신 등에 적용이 돼서 이미 30년 이상 사용돼서 안정성이 충분히 검증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네. 네. SK바이오사이언스가 만든 백신은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을 하고 이 2도에서 8도에서 냉장 보관, 유통이 가능합니다. 미국 노바백스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도 재조합 단백질 방식의 백신으로 이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과 똑같은 방식의 백신이죠. 네, 그런데 이번 백신이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하기는 했는데 미국 워싱턴 대학과 공동으로 개발했다고요? 이 재조합 단백질 방식의 백신은 이 바이러스 일부를 단백질로 만들어서 인체에 주입한다고 설명을 했잖아요. 예. 이 백신에 사용되는 바이러스의 일부 단백질을 우리가 이제 항원이라고 부르는데 네. 바로 이 항원 부분을 미국 워싱턴 대학과 공동으로 개발했습니다. 이 항원 부분을 잘 만들어야 우리 몸의 이 인체에 주입한 항원을 바이러스로 인식해서 거기에 대항하는 항체를 생성하는 원리인데요. 이 워싱턴 대학의 항원 디자인 연구소가 이 부분에 특화돼서 좀 이 부분을 잘 만드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재조합 단백질 백신은 그 백신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면역 증강제라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근데 뭐 똑같은 설명인데 재조합 단백질 백신은 이 바이러스를 전체를 주입하는 게 아니라 네. 바이러스 일부를 이 단백질 형태로 만들어서 주입한다고 네. 설명드렸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이 단백질 형태로 인체에 주입하면은 인체 내에서 충분한 면역 반응을 유도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 면역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면역 반응을 좀 높이기 위해서 면역 증강제라는 물질을 함께 주입을 하는데 네. SK바이오사이언스의 코로나19 백신은 다국적 제약사 이 GSK가 개발한 면역 증강제를 지원받아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 SK바이오사이언스는 자체 면역 증강제 기술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렇군요. 네, 이 백신은 또 임상시험 3상을 진행하면서 대조 백신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사용했습니다. 대조 백신을 사용한 이유가 있다면요? 이 SK바이오사이언스가 임상시험 3상을 승인받은 게 지난해 8월 달 무렵이거든요. 네. 네. 근데 이 무렵을 우리가 돌이켜 보면은 이미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개발사가 이 코로나19 백신을 만들면서 임상 3상을 진행할 때는 임상시험 방식으로 비교 임상을 하라고 이제 지정을 해줬죠. 네. 이 비교 임상 방식은 개발 중인 백신과 이미 승인을 받은 백신을 대조군으로 사용해서 임상시험 참여자에게 투여하는 방식인 거죠. 여기서 이미 승인받은 백신, 즉 대조군으로 사용하는 백신을 우리가 이제 대조 백신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전통적으로 임상 시험을 진행할 때는 개발 중인 백신을 투여받는 군이랑 네. 그렇지 않은 군 이렇게 비교해서 비교를 하는 건데 네. 지난해 8월 무렵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받았기 때문에 백신을 맞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비교군을 찾기가 쉽지가 않았던 거죠. 네. 대부분 다 백신을 맞았는데 너 임상시험에 참여하라고 백신 맞지 마. 이렇게 하면 선택 나선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한 게 비교 임상 방식이고 대조 백신으로 이제 비교군을 정했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앞서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이 그 미국 노바백스사의 백신과 같은 방식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 개발 과정에서는 이 대조군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썼잖아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대조 백신으로 사용을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해당 국가의 보건당국에서 승인을 해줘서 네. 안정성과 효능을 입증을 받아야지 이제 쓸 수가 있는 건데 지난해 8월 무렵에는 미국의 그 노바백스 백신은 아직 승인을 받지 않았던 상황이었죠. 예. 그럼 이제 남은 백신이 화이자하고 모더나의 그 mRNA 방식의 백신,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하고 얀센 백신이 남아 있는데 네. 아무래도 이 mRNA 백신보다는 이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의 그 벡터 방식의 백신이 좀 더 자기하고 맞다라고 생각한 부분이 있고 네. 좀 더 이제 현실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사실은 이 백신 개발 업체들, 선도 업체들은
근데 후발 업체들이 백신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음. 대조 백신을 달라고 하면은 이걸 주는 걸 좀 꺼려해요. 예. 왜냐면 이걸 주면은 얘들이 임상 시험을 할 거고 만약에 그 임상 시험이 성공을 하면 이제 승인이 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자기네들 말고 다른 업체 백신이 하나 더 시장에 들어오니까 아무래도 점유율이 좀 깎일 위험도 있고 예. 이런저런 이유로 그 잘 주려고 하질 않아요. 음. 근데 SK바이오사이언스도 이 대조 백신을 구하는데 굉장히 많은 애를 먹다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이제 받기로 했는데 네. 그 SK바이오사이언스하고 이 아스트라제네카는 이 아스트라제네카가 승인받은 백신을 이 SK바이오사이언스가 위탁 생산하는 그런 또 계약 관계가 있어서 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유일하게 세계에서도 뭐 두 번째인가 세 번째로 대조 백신을 확보를 했었죠. 국내에서는 유일한 거고. 아, 네. 사실 다른 국내 백신 개발사도 이 비교 임상을 진행하기 위해서 대조 백신을 구하지 못해서 임상 시험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SK바이오사이언스 백신의 효과와 안전성은 또 어떻게 나왔습니까? 근데 SK바이오사이언스 백신은 대조 백신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이용했다고 했잖아요. 네. 임상 시험 3상을 진행을 할 때. 그러니까 이제 효과나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비교하게 되는데 네. 이 중화항체 같은 경우에 비교 대상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보다 2.93배, 약 3배 정도 더 많이 형성이 됐습니다. 또 면역 반응의 결과로 혈청에서 이 항체가 만들어진 비율인 혈청 전환율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것도 비교 대상인 아스트라제네카보다 한 10%포인트 이상 더 높은 98.06%로 나타났습니다. 아. 이 백신 투여와 관련된 이상 반응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예. 13%가량 발생했거든요. 근데 이게 대조군과 비슷한 정도라 허용 가능한 수준의 안정성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이 관련해서 전문가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이러한 검증 자문단과 그 중앙학사 심의원의 의견들을 종합할 때 이번 그 백신은 안전성과 또 효과성 면에서 품목 허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이 근육통이나 뭐 발열, 오한과 같은 가벼운 이상 반응은 2차보다는 1차 접종 때 또 고령자보다는 젊은 층에서 더 많이 나타났다는 점은 사전 안내가 필요하다고 이제 지적을 했고요. 네. 또 중대 이상 반응은 0.5% 발생했는데 이 신장 내 사구체 염증이 생기는 급성 진행성 사구체 신염이 한 건 보고됐는데 이 사례도 임상시험 자료를 제출할 무렵에는 회복되는 단계였다. 뭐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 들어보면 이제 잘 만들어진 백신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SK 바이오사이언스 백신은 이제 누구를 접종으로 그 대상으로 접종을 하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백신은 지난해 8월 임상 3상에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네. 그건 임상 1상과 2상 그 이전에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당시에는 이 오미크론 백신이 오미크론 변이가 나오기 전이잖아요. 네. 이제 우한 초기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겨냥을 해서 만든 백신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기본 접종이라고 하는 1차, 2차 접종을 대상으로 해서 임상 시험이 진행이 된 거예요. 네. 이런 점에서 이 백신은 지금까지 백신을 맞지 않은, 그러니까 1차 접종도 하지 않은 그런 미접종자들이 우선적으로 맞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이번에는 1차고 2차 기본 접종만 임상으로 검증했기 때문에 뭐 사실 이 그 부스터 샷에 대한 네. 검증, 임상은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음. 이 자체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3차까지 맞으면 오미크론 변이에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 현재까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뭐 관련해서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미크론에 대한 결과도 저희 그 중앙약사 심의위원회 그리고 전문가 자문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에 대해서는 국립보건원에서도 일부 실험을 해서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설명드렸듯이 이 부스터샷에 대한 것은 원래 임상에는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네. 현재 임상 시험을 진행 중에 있고요. 이제 이 4차 접종과 관련해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 네.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이제 질병청에서는 이제 보건당국이랑 논의해서 결정을 하겠다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은 국민 대다수가 백신을 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늦은 게 아니냐 이런 입장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문제는 이제 국내에서 얼마나 백신을 접종하는지가 문제인데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사실이죠. 네. 지금 이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을 살펴보면 1차 접종은 국민의 87%, 2차는 86%, 3차는 65%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이 제조합 단백질 방식의 백신이 상대적으로 안정하다고 앞서 설명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수치를 보면은 국내에서 이제 맞을 사람 거의 다 맞았다. 근데 아직 이제 맞지 않은 그 일부 가운데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제 안정성의 우려로 맞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상대적으로 안정한 걸로 평가를 받으니
그 미접종자들이 이런 요 백신을 맞았으면 하는 뭐 그런 기대감이 있고요. 사실은 이제 아까 수치를 말씀드렸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요 수치만으로는 이 개발사가 수익을 담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정부는 이 국내에서 이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코로나19 백신이 코로나 사태가 종료가 돼서 백신을 아무도 접종하지 않는 상황이 오더라도 어느 정도 그 수익은 보장해 주겠다고 밝혔었죠. 예, 예. 그래서 이런 이유로 지난 3월에 정부는 이 SK 바이오사이언스의 그 백신을 한 1,000만 도즈를 선구매 계약을 체결했었죠. 네. 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연구에서 개발까지 힘들게 진행된 거는 분명하지만 지금 승인 받는 것도 시기적으로 좀 너무 늦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만시지탄이라는 말이 네. 있잖아요. 사실은 이제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아서 지금 이미 승인난 백신도 있는데 해외에 네. 국내에서 백신이 승인난다고 한들이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그게 팔릴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국내 또 다른 이제 백신 개발 업체는 이 상반기 중에 개발하던 이 코로나19 백신 임상 시험을 포기를 했었죠. 예. 근데 그때 이유가 사업성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었죠.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측면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국내에서 이렇게 자체로 백신을 개발했다는 거, 네. 이 의미가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이제 중요한 의미는 이게 원천 기술을 확보했다는 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이제 전염병 유행했을 때 예. 코로나19 종식이 되더라도 또 다른 전염병 언제든지 나올 수가 예. 있는데 그런 전염병이 나타났을 때 좀 더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 왜냐하면 원천 기술을 보유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우리가 이제 긍정적인 면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첫 국산 코로나19 백신이 나왔다는 소식을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지적도 있지만 분명히 큰 성과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바이오 위클리 이성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